네, 배종찬의 격전지 판세. 영남에서 주요한 곳들, 대구, 부산, 그리고 서울, 그리고 충남북, 그 중요하죠. 그리고, 전북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차례로 네. 한번 알아보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이 치러지는 부산 북과 평택을,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공주부여까지 한번 엿볼 수 있는 걸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부터 가장 중요한 지역이니까, 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관심 지역이니까, 서울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서울은 뭐 첫 번째로는 초접전 상태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초접전. 네.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정원호 후보가 뭐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결과가 여러 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자동답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지만 오세훈 후보가 비등하거나 앞서는 조사도 나와요. 물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올 텐데 네, 잠깐 지금 보시면 KBS 네.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조사고요. 예. 전화면접 조사인데 이것도 지금 오늘 날짜가 벌써 26일인데 벌써 한 일주일 가까이 전 조사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무려 4일간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앞서 뉴시스 조사는. 거는 41.7대 41.6으로 뭐 이거는 뭐 앞선다 뒤선다 이런 얘기를 할 같다라고 수가 봐야 없는 되겠죠. 거죠. 네. 네. 또 하나 조사를 더 보실 텐데 초격전. 뉴데일리인가 여기는 또 오차 범위 내에 앞서요. 그렇습니다. 앞서요. 네. 오차 범위 네. 내지만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접전 상태가 됐다. 접전이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 과제라면 이런 거겠죠. 오세훈 후보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쫓아가는 네. 후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결국 자동답 조사에서는 비슷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 앞서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건 투표율에 달려 있는 거예요. 투표율이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동산 이슈가 됐든 지금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은 주로 부동산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강남 중에서도 강남 3구, 서초, 송파, 강남, 그리고 우리가 강남 4구 또는 5구로 이야기하는 데가 강동구나 광진구거든요. 네. 여기가 왜 그러냐면 부동산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쏟아져 나온다. 일단은 투표율이 높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럼 사전투표도 그렇지만 본투표를 봐야 돼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전투표도 사전투표지만 본투표에 투표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나실 텐데 2010년에 무상급식으로 그때 오세훈 후보가 시급을 해요. 네. 시급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침에 2시, 3시, 4시까지도 치던 오세훈이 한명숙에 4시부터 서초구의 강남구의 개표함이 집중적으로 열리면서 역전을 합니다. 2012년, 2010년요. 2010년. 10년 지방선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그때 재선 시장 그 도전이었을 때죠? 그때가 2006년하고 10년 했으니까. 그때가 오세훈 맞습니다. 시장이니까 2006년을 했었고 2010년이니까 재선 도전할 때였죠. 네네. 재선 때에 정말 시급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정의당 후보하고 한명숙이 단일을 했더라면 지는 거예요. 무상급식 때문에. 네. 그런데 그때 강남에서 표가 쏟아졌어요. 그래도 오세훈이 제 이러면서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게 가능한데 말 그대로 오세훈의 강력 지지층들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투표가 아니잖아요. 지지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또 정원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정원호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민주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까지 임박하면 근처까지 갔다면 정원호 승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죠. 정원호 후보만 놓고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네. 정원호 후보만 놓고 보니까 뭐 많잖아요. 뭐 칸쿤이니 31년 전에 그게 뭐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주폭 사건. 그렇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울은 서초, 송파, 강남, 강동, 강진의 투표율이다. 아하. 이 투표율 5곳의 투표율이 서울 전체 평균보다 높다? 5군데가 다 높다? 그러면 오세훈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네. 이쪽에서 투표율이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정원호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역시.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은 어쨌든 간에 지금, 추이로 보면, 그러니까 뭐,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 투표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흐름과 이제 지금의 지지도의 이제 변화 과정을 보는 건데, 지금 변화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15%
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던 것이 지금 거의 다 좁혀졌고 때로 일부 조사에서 또 이제 이 역전하는 그 결과도 나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제 부동산 민심 그리고 거기에 따른 투표율인데 투표율 중에서도 강남 3구에서 5구에 걸친 이 부동산 민심에 굉장히 민감한 이쪽의 민감하죠. 유권자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느냐에 네. 따라서 많이 쏟아져 나오면 이 오세훈 승 그리고 뭐 이게 생각보다 저조한 투표를 보이면은 정원호 승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영향을 받는 구가 장특공제.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죠. 그래서 대통령이 돌아선 게 언제부터 입국 다시예요.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예요. 예. 왜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안 먹힌다는 안 이야기예요. 먹히니까.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던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야기 안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하고 있죠. 왠지 아세요? 네. 5월 9일 이후에 중단하고 난 이후에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물 잠기면서 그러니까요. 예, 집값 올라가고 월세 전세 올라가서 트리플 상승. 그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유리하면 이야기하고 유입 그다음에 유 오픈 유오픈. 그다음에 불리하면 불 클로즈예요. 유 오픈 불 클로즈. 예, 그렇죠. 유오 불클. 유오 불클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좀 네. 적응을 하시네요, 이제. 예? 적응을 하시네요. 굉장히 빨리. 네, 네. 제가 학습 능력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예. 대구로 넘어가 볼까요? 김부겸 추경호인데, 예, 여긴 정말 여기야말로 초접전 박빙입니다. 접전이었는데, 네. 전 좀 여론조사부터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를 여론사 한번 보시면 보시죠. 이게 5월 16일, 20일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네. 전화 면접 조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샤이 보수나 대구의 보수에 숨어있는 민심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40대 39입니다. 그 다음 조사 한번 보여주세요. 뉴스핌인데 요거 전이죠. 43대 48이죠. 네. 이게 지금 더 최근이에요. 앞서 더 KBS보다는. 네네. 43, 이건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자동응답 하나 ARS. 하나 더 보여주세요. 50.1대. 그러니까 하하. 날짜가 더 가까워질수록 차이가 나는데 요거 잠깐만 계속 보여주세요. 잠깐 보시죠. CBS라는 이 기관이 네. 뭐 우리가 이제 언론 매체라는 것은 성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네네. 있으면 안 되지만 적어도 안 되는 매체가 몇 개 있는데 그것도 막 매체가 성향이 드러나는 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길게 안 할게요. 근데 CBS가 보수적이고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전혀 없죠. 네, 그렇군요. 전혀 네,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CBS 조사에서 추경호가 50.1이고 김부겸이 41.1이에요. 거의 9% 차이, 9% 차이가 나죠. 요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벗어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물 들어왔던 김부겸이 된소리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민심은 굉장히 이게 얼음판을 긋듯이 조심스러워야 된다. 근데 김부겸 후보가 뭐라고 했냐? 1차 타격, 1차, 2차 타격이 있어요. 네네. 대구에서 한 달 전까지는 김부겸 이기고 있었어. 네. 그런데 이겨도 크게 이기고 있었죠. 그렇죠. 보름 전부터 안 좋았어요. 1차 타격이 뭔지 아세요? 공치특이야. 공소, 취소, 특검이에요. 공수처 특검 논란. 그러니까 네. 이게 서문시장이나 방전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다는 칠성시장이나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라 해도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부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고향이 대구세요?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사투리를 잘하세요? 아니 뭐 저는 뭐 팔도 사투리 다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사투리도 가능. 그거 이야기하면 오늘 2시간 걸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타격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그때 뭐라 하면 이거 동료들 죽이자는 겁니까? 예, 하지 마이소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타격은 뭡니까? 박근혜예요. 아하, 예. 여전히 다른 지역은 몰라도 몇몇 지역은 박근혜가 먹힌다니까요. 예. 그게 현실이에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했냐면 칠성시장 가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손 흔들고 악수하고. 뭐라 그래요? 그냥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은 딴 거 없어요. 네.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10년 전, 15년 전에 파괴력은 없죠. 네. 그때는 난리가 났죠. 박근혜가 지나가면 판세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2012년에.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그럼 대구는 먹히잖아요. 가서 딱 뭐라는 단 이야기 안 해요. 박근혜입니다. 끝. 박근혜입니다. 그럼 김부겸은 미칠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김부겸은
여당 후보 프리미엄 한 방이 있어야 되거든. 없잖아. 네. 이게 아니, 야속할 따름인 거예요. 돈을 많이 끌어다 쓴 그리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리고 정청래가 오면 표가 떨어져. 근데 이 사람이 가라는 데는 안 가고 울릉도를 가버렸잖아. 김부겸 후보가 뭐야? 속이 울렁거려. 미치겠는 거야 지금 김부겸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물 들어왔던 게 물이 다 빠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대구는 물 빠졌어요. 김부겸 후보가 사실은 거의 공천 받자마자 대구 내려가서 첫 일성이 좀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대구는 국민의힘을 버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대구 민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발언이거든요. 왜 허민 기사를 안 읽나요? 허민 유튜브를 안 보나요? 네. 네. 그 허민의 정치 카페 오늘도 문화일보 지면에서 한 개면으로 나갑니다. 많이 최고죠. 애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그 기사를 허민 기자를 뭐 면전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저는 밥 우드워드와 비교를 합니다. 뭐요? 밥 우드워드. 밥 우드워드. 아, 예. 아이고. 포트 이건 발음을 해드렸네. 밥 우드워드. 예, 제가 뭐 이게 밥 몸둘 바를 우드워드.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급의 기사는 읽어줘야죠. 아, 대구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냥. 네네. 대구는 그렇게 대구다, 보면은 대구. 네. 대구는 사실상 역전됐다. 물이 빠져버렸죠. 들어왔던 김부겸의 김부겸의 물이 물을 뺀 것이 결과적으로 공소취소 이재명 논란.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으로 한번 빼줬고 두 그다음에는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그 빠진 물을 추경호 쪽으로 채워버렸고. 두 명의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결국 그 물을 다 빼버렸군요. 그렇죠. 네. 대구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김부겸으로의 역전 가능성이 힘들다고 보시면 하나가 남아있죠. 하나. 하나는 초대형. 아, 실수 이제 사건. 강호동이 형성인 unbelievable 하는 그게 하나 나와야 돼요. 아. 예. unbelievable. 그러니까 이제 대구 민심을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일 대형 정도로. 무슨 뭐 선물이랄까. 그렇죠. 저는 한 50조 프로젝트가 나와야 됩니다. 아하. 50조 프로젝트가 나와서 대구에 50조를 4년 동안 지금 전남 강주에 20조잖아요. 대구에 50조를 끌어붓겠다. 네. 한마디 해줘요. 알겠습니다. 예, 대구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같은 경상도라도 같은 경상도가 아니죠. 부산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부산으로 가보죠. 네, 부산 가시죠. 부산은 지금 추세를 보면은 부산일보가 5월 23일, 24일이에요. 오차 범위 낸가요, 어쩐가요 하는데 47.4 대 41.5야. 오차 오차 범위가 6.2니까 네, 간신히 6.1이니까 오차 범위 내긴 하네요. 그죠? 네네. 오차 범위 낸데도 불구하고 좀 오차 범위 거의 가장자리야. 언저리. 네. 그럼 또 하나 보여주실까요? 뉴스핌이 그래도 자동응답 조사가 국민의힘 좀 잘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동응답. 이게 자동응답 조사인데 이 자동응답 조사에서도 뛰어넘지를 못했어. 그러면 정말 박형준 같은 경우에는 박박박박 긁어야 간신히 비슷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샤이보스의 숨은 표가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좀 들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조사가 하나 더 있나요? 없죠.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샤이 보수까지 긁어준 게 자동응답 조사예요. 지금 이게 아마 부산일보가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전화 면접을 한 것 같아요. 전화 면접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네. 그다음 보여주세요. 지금 자동응답으로 한 이 정도 쫓아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박박 긁었어. 한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조금 아까 조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샤이보수의 표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박형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한 1, 2% 넘는 정도가 있어야 돼. 왜냐면 전재수로서는 정말 정치 운명을 걸고 지금 국회의원직도 던져놨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은 지금 여당 프리미엄 폭탄도 터뜨렸어요. 선물 폭탄을 터뜨렸어요. 해수부도 있죠. HMM도 있죠. 뭐 하여튼 간에. 그리고 또 사실은 전재수가 됐죠. 김재수는 누구야? 네. 전재수. 김재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있긴 있습니다. 네. 같이 아는 분입니다. 네네. 네네. 전재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일교와 까르띠에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치명상을 안 입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문제는 전재수에 있는 게 아니라 박형준한테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왜? 네. 대구는 쫓아갔잖아.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장군도 방문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지금 또 응원군도 곧 도착 예정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박근혜 응원군이 도착 예정이야.
그런데도 저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박형준 무기가 없는 거예요. 박형준의 뭔가, 고유 무기가 없다. 그렇죠. 박형준이 뭔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없다. 중도 보수가 됐든 박형준 자체가 아리까리한 거예요. 뭔가 보수 결집력이 미진하다. 미진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부산 북갑인데 부산 북갑이 저를 갈라져 버렸잖아요. 네. 저 나비 효과, 하우스 이펙트. 그러니까 박형준도 종잡을 수가 없는데 박민식 손잡아야 돼? 아니면은 한동훈 손잡아야 돼? 처음에는 아리까리하니까 한동훈 손을 잡는 듯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뭡니까? 박민식 개소식에 참석하고 또 약간 윤의계인과 완전 결별을 못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리까리해진 거야. 그러니까 부산은 대구보다도 더 시원해야 돼요. 대구보다도 더 스타일상. 시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타일상 오히려 박형준은 던졌어야 돼. 어느 한쪽은. 시원하게.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졌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렇죠. 듯한 모습이. 아예 윤의계인과 파격적으로 선을 긋고 왜 살기 위해서 와라! 부산은 박형준이다. 거의 독립군처럼 서울의 오세훈처럼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갔어야 돼. 박형준. 그런데 원래 이게 이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가잖아요. 이게 안 써.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북갑도 별로 효과를 못 주는 거예요. 못 줘. 그러니까 부산 북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재수는 부산 북갑은 지금 안 풀리고 있어요. 동생을 박아 넣었더니 동생이 하는 게 뭐 엉뚱해. 시원치 않아. 신통치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형준이 화력이 활활 타오르지가 못하니까 전재수는 일단 여기에 후광 효과를 또 여기서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전재수야. 네. 전재수는 어쨌거나 간에 문재인은 잘 안 먹히잖아요. 오, 내 이야기를 왜 해요? 나는 꾸기만 사랑해요. 우리 꾸기 사랑해. 그런데 전재수는 노무현 후광이 있잖아요. FEAT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노무현은 후광이 있잖아요. 전재수는 부산의 희망입니다. 먹혀. 이거. 전재수는 노무현 후광은 먹혀. 마스크를 하나씩 들고 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좋았을 뻔했는데 자주 좀 풀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애타게 다음엔 좀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서. 네. 그렇게 하는데 매주 또 유튜브를 매일 하세요. 네. 저 일주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기사 때문에 또 안 되지. 두 번은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오늘 조회수가 터지면은 또 회사 내에서도 뭐 예산이라는 게 편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박형준도 물이 들어왔다가 바짝 쫓아갔었어요. 전재수가 휘청거렸잖아요. 그랬죠. 보좌관 의혹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먹히는 거야. 이게 사람이 다녀보니까 이게 부산 북갑의 이른바 재수효과라는 게 다녀서 전재수와 악수를 해보면 사람들이 또 빠져들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박형준은 그만큼 그걸 못 해내는 거야. 안타깝게도. 그래서 들어왔던 물이 스며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빠지게 되고 완전히 빠진 건 아니지만 일단은 본인의 한 방이 없다. 충남을 좀 살펴볼까요? 충남이 이게 참 저는 박수현이 상당히 이 강세 훨씬 더 강세일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대전인데 근데 16일, 20일 KBS 전화면접 조사요. 네, KBS. 오차범위죠. 오차범위. 하나 더 보여주세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충남은 하나예요. 하나 더 있는데 뭐 다른 조사에서는 김태흠이 앞서는 것도 있어요. 앞서는 것도 있어요. 0.4%포인트로 앞서는 게 있었습니다.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그래요. 박수현 쪽으로 기대치가 높았는데 이게 지금 김태흠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김태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이라는 데는 딱히 후광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을 해주지 않아요. 충청도 민심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도라는 데는 뭐냐면 박수현이요? 김태흠이도 잘했잖아요. 뭐가 잘못됐시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 민심이 그게 무슨 게 각자로 봐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JP가 뭐냐면 충청도 민심은 핫바지가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충청도 민심이 무서운 게 대통령 지지율은 높아. 강훈식이 나왔다면 달라지겠죠. 그는 대통령이야. 그런데 박수현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태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하나가 있고 하나의 또 변곡점은 뭐냐면 첫 번째 변곡점이 충남 유권자의 절반은 어딘 줄 아세요?
천안아산이 절반이에요. 천안아산. 예, 천안아산이 절반이에요. 예, 예. 근데 박수현도 천안아산이 아니야. 만약에 그렇죠. 양성조가 나왔다 그러면 양성조 되는 거예요. 개인의 개인의 매력은 별로 없어. 박수현은 공주고 김태흠은 저 서천 쪽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보령서천이죠. 예, 보령서천. 그런데 이제 현직 지사를 했으니까 천안아산의 돔구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하.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일단 공주 부여 청양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정진석 불가론을 펼친 게 천안아산에는 어느 정도 먹혀요. 충북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시겠어요? 충북 충북요? 언급하고 이제 전북 이제 충북은 가죠.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했어요. 네. 이른바 이제 이 같은 대학 출신의 전쟁이죠. 아하, 네, 그렇게 그렇죠. 이제 연세대학교. 예, 예. 네. 이 신용환대 사실은 같은 당이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같은 네. 당이기도 했었고 뭐 같은 윤석열 캠프기도 했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적이 됐어요. 네. 이른바 같은 편이었다가 아군이었다가 적군이 된 상황이죠. 네. 묘한 상황인데 상당히 차이 날 걸로 봤는데 뉴스핌을 보면은 그러니까 참 김영환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여하튼 살 길을 찾아내는 정말 아니, 이분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사막에 빨가벗고 이야기만 돼도 사막에 빨가벗고 던져놔도 한 시간- 양복 입고 저기 고급차 타고 나타날 사람이라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어요. 어. 저는 일단은 신용환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는 합니다. 특히 충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모르겠어요. 지금 점점 이제 인물 대결이 격해지는 것 같아요. 충북에 또 있나요? 신용환이냐 없을 거예요. 없어요. 네, 이게 가장 최근일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그 이야기는 오차 범위 내로 일단 쫓아가는 추세로 보면은 벌어졌던 것을 김영환이 쫓아가고 있거든요. 김영환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상당히 엇갈리는 사람이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신용환 후보가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련하고 경험이 많고 아직 신용환 후보는 국회의원 한번 하질 못했어요. 못했죠. 네. 따지고 보면 그래도 이런저런 여파를 충북에서 더군다나 충청 통합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걸 헤쳐나갈 사람은 누구냐고 봤을 때는 김영환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만 되면은 상당히 내공을 발휘하는 사람이 김영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민주당이 후보가 누구이든 간에. 그런데 김영환의 개인기로 지금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는 중요한 게 청주일 것 같아요. 청주. 그렇죠. 청주. 제일 큰 도시고요. 네, 네. 충주보다는 청주가 거의 뭐 충북의 인구 반이 될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주에서 얼마나 신용환이 두 사람 다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한 사람은 어디, 한 사람은 어디인데 저는 결국 청주표가 한 40% 이상을 김영환이 가져가면 김영환이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 60% 이상을 신용환이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청주에서 아직까지 신용환이 못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청주에서 벌렸으면은 끝날 수도 있는 게임인데 사실은 청주가 신용환의 기반이라면 기반일 수 기반이죠. 있거든요. 민주당 네. 기반이죠. 네, 민주당이 지금도 기반이고 신용환 스스로가 청주 상당이나 서원 쪽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그럼요. 때문에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청주에서 그만큼 이 아주 결집돼서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저게.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청주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충북지사는 청주 사업이다. 네. 맞습니다. 자, 전북이 상당히 관심이에요. 여기는 여여 대결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전북이요. 저는 전복됐어요. 전북이 전복됐다. 전북이 전복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북은 사실은 원래 전북지사 선거에 누가 관심을 가지나요? 아무도 그러니까요. 뭐 전북지사가 누군지도 몰랐을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네. 누구 객근이 했지. 누구련이 했지. 네. 그런데 전북이 지금 보세요. 전국적인 관심을 보이고 네, 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야. 네. 여기인데 지금 보세요. 가까이 날짜가 오면 올수록 지역신문의 조사일수록 차이가 더 나. 38.7대 47.3이죠. 이게 그대로 선거 결과면은 김관영이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이게 왜냐? 오차 범위를 벗어났어요.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지역의 신문의 조사일수록 김관영 쪽으로 간다는 것은 분노예요. 선거는 두 가지입니다. 네. AI 선거예요. AI. AI 선거 처음 들어보셨죠? A는 기사에 뭐 좀 기사에 좀 써주세요. A 앵거. 앵글. 분노야. 네, 분노. 그 다음에 I는 이익, interest. 아하. 나한테 무슨 이익을 주나? AI 선거예요.
이거 제가 나중에 허민의 정치 카페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제 이름은 또 인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출처가 나와야 되니까. 좀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아, 이름이 싫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하튼 간데 이게 분노예요. 네. 어떤 분노냐? 네. 사실은 이번 선거의 분노는 이른바 내란 세력, 민주당이 네. 이야기하는 내란 세력과 그렇죠.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동혁 지도부 대표 네. 이것에 대한 분노여야 되잖아요. 저 전북은 누구에 대한 분노인 줄 아세요? 정청래 대표. 정청래에 대한 분노예요. 네. 이게 저렇게 정청래 대표가 전북 쪽에 완전히 활활 공적 타러온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진짜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아득해지는 거예요. 어허. 아직 이미 미쳤어요. 이미 아득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는 본인 선거가 쉬운가 보죠. 연수갑에 출마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전북에 대해서도 완전히 지금 아니 정청래 대표가 뭘 한 겁니까? 물병을 던져불라봐. 전 소나무당 현 연수갑 민주당 후보 송영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걸 보면 네. 참 이 정청래 대표가 전북에서만큼은 덕을 못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투표일이 되면 민주당의 조직표가 이원택을 조직적으로 몰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측. 그래서 다시 이원택으로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관측이 있던데. 조직은 분노를 못 이겨요. 아, 그렇군요. 네. 조직은 분노를 오늘 못 명언을 상당히 많이 남기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분노가 굉장히 쌓이고 쌓였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친청과 친명, 이른바 친문도 될 수 있죠. 친문 대결의 결정판이에요. 결정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관영의 뒤에는 이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이 꼬라지가 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불쾌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북이 왜 이래? 그럼요. 맞습니다. 네, 한껏 지지율을 올려놨더니 네. 뭐 하는 거야? 내가 5.18 스타벅스까지 만들어줬잖아. 더 만들어야 돼? 힘들어. 울릉도로 왜 가? 나까지 울렁거리잖아. 아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19일 방한을 하는데 울릉도를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초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과도 빡친데 그게 고스란히 김관영을 통해서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분노 투표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